안녕하세요. 힙한TV의 윤필환입니다. 오늘은 인공관절 수술 후 결과와 관련되어 최근에 좀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된 바가 있어서 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 논문은 제목이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활동 수준에 우울증, 불안감, 통증 과대 해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예요. 좀 내용이 어렵죠. 내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환자분들의 감정적인 상태가 인공관절 수술 후 활동 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로부터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씀은 항상 들어왔잖아요. 영어로도 sound mind in a sound body라고 해서 항상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 활동이나 캠페인들은 운동을 많이 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NIH라고 하면은 미국의 국립보건기구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거기서는 이렇게 건강한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뇌혈류가 증가하고 면역력이 높아지기도 하면서 또 이래 자신의 신체에 대한 건강한 자신감도 생겨서 이로 인해 정신 건강도 굉장히 이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울감과 스트레스도 감소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면서 이 자체가 에너지를 증가하게 되고 또 안정적인 수면을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아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신체 활동, 건강한 신체 활동이 건강한 정신 상태를 만든다라고 저희는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형외과 영역에서 통증 관리를 할 때 일부 환자분들에서 조금 걱정되는 소견을 볼 수가 있는데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대표적으로 이 디프레션 하면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우울증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울한 감정이 생길 수 있죠. 당연히.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통증이 있으면 사람이 정서적으로 좀 우울해지거든요. 그리고 anxiety, 불안감, 걱정.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내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이게 나을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불안정해지는 건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어로는 pain catastrophizing이라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통증 파국화라고 해요. 그런데 이 용어가 좀 낯설죠. 용어 그대로 하자면 통증 파국화지만 달리 얘기하면 통증 과대 해석, 통증을 다소 과대하게 해석하는 그런 마음을 통증 파국화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만성 통증을 가지신 분들에서 되게 이런 세 가지 현상을 보이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조금 우려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 우울한 감정과 불안한 느낌은 잘 알겠는데 통증 과대 해석 이것도 조금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유행하는 챗 GPT에 한번 통증 과대 해석에 대해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라고 물어봤습니다. 글로써도 읽으실 수 있지만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통증 과대 해석은 일상적인 통증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석하는 심리적인 경향을 말합니다. 이는 통증을 예상하고 경험하는 방식에 대한 과도한 주의와 의식적인 관여를 포함합니다. 통증 과대 해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세 가지 특징적인 양상을 보였어요. 첫 번째, 통증의 과장된 인식. 통증 과대 해석은 일상적인 통증을 너무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작은 통증이나 불편함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해석되어 불안, 두려움 또는 절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를 통증의 역치가 좀 낮아졌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평상시는 별로 이렇게 아프지 않았던 정도의 자극이나 통증을 좀 통증이 민감해지게 되면 굉장히 과하게 좀 아프게 되고 민감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통증 과대 해석의 두 번째 특징은 통증의 부정적인 예측입니다. 통증 과대 해석은 향후 통증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과 걱정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러한 예측은 과도한 불안과 피해 회피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죠.
이런 경우가 저희가 종종 봬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특히 저는 이제 고관절을 보다 보니까 고관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잘 못 걷게 되면 좀 진짜 심하면 사망에 이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관절염이 진행되면 인공관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회피 행동이라는 게 이게 고관절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 꼼짝도 하지 말아야겠다. 운동도 하지 말아야지. 가만히 있어야겠다라고 자꾸 또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죠. 자, 또 세 번째 특징은 통증에 대한 과도한 주의와 집중입니다. 통증 과대 해석은 통증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통증에 대한 지속적인 생각과 과도한 관심으로 인해 통증이 더욱 심해지거나 지속될 수 있는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 환자분들께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좀 둔감해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민감해지지 마시고 하루 종일 이 생각하지 마시고 아픈 부위를 잊어버리려고도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통증 과대 해석 대충 감이 오시죠?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이 통증 과대 해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점수를 매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13가지로 이뤄진 설문지가 있어요. 하나하나 읽어보면 나는 통증이 멈추지 않을까 봐 항상 걱정된다. 나는 더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진다. 통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는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너무 괴롭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진다. 나는 더 이상 통증을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통증이 점점 심해질 것 같아 걱정이 된다. 나는 과거에 유사한 통증이 있었던 때를 자꾸 생각하게 된다. 나는 통증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 나는 통증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나는 얼마나 아픈지를 계속 생각하게 된다. 나는 통증이 이젠 제발 멈췄으면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 나는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마지막으로 나는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자, 어떠세요? 이 점수를 총 합하면 가장 나쁜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 4점으로 전부 대답을 하게 되면 총 52점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30점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를 좀 의미가 있다. 즉 통증 과대 해석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점수 체크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점수는 어떤가요? 자, 다시 인공관절로 돌아와서요. 이건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인공관절 치환술, 고관절의 인공관절인 고관절 전 치환술을 하게 되는 목적은 바로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의 개선입니다. 즉,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통증을 해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면 정말 기능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통증이 완화된다라는 것이 아주 잘 입증이 돼서 저희가 확립된 치료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하고 불편하면 너무 참으실 필요가 없고 인공관절을 받으시라고 저희가 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인 상태와 수술 결과에 관련된 논문들은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 논문들은 대부분 수술 전 정서적인 마음의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 그러니까 불안감이나 우울증, 통증 파국화, 통증 과대 해석이 경향이 강한 분들은 수술 전에 통증이 있긴 하지만 정석으로 안정된 상태였던 분들에 비해서 수술 후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만족도 면에서 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에 좀 민감하셨던 분이나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하셨던 분들은 수술 후에 저희가 아무리 엑스레이상이나 모든 면에서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수술 전에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들은 상당한 정도로 호전이 되는데 수술 전에 조금 불안함이 있었거나 좀 불안감이 크셨던 분들은 수술 후에도 좋아지긴 좋아졌지만 아주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진 않다고 느끼셔서 수술 후 만족도에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것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분들이 수술 후의 결과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 정서적으로 안정됐던 분들에 비해서
수술 후 결과가 조금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수술 전과 수술 후를 각각 비교해보면 수술 전에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정하셨던 분도 수술 후에 좋아지는 정도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후에 좋아지긴 좋아지는 거죠. 당연하겠죠. 인공관절을 받으실 정도로 관절이 많이 나빠지고 망가지면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나면 움직임도 편해지고 통증 자체는 좀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대하는, 저희가 의사들이 보기에 엑스레이도 너무 완전히 좋고 이상으로 볼 만한 것은 별로 없는데 뭔가 수술 후 좀 불편해요. 항상 어딘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수술 전에 정서적으로 좀 걱정에 민감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죠. 그런 논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논문은 뭐가 다른 것인가? 그러니까 항상 수술 후 신체 활동이 증가하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이롭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고, 그리고 수술 전에 정서적인 감정 상태가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들도 있는데, 이 논문은요 좀 내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에 정서적인 상태가 수술 전보다 오히려 더 안정되면, 그러니까 수술과 관련 없이요. 수술과 관련 없이 인공관절 수술 전과 인공관절 수술 후를 비교했을 때 정서적으로 조금 더 많이 안정되면, 그러면 이런 분들에서 수술 후 신체 활동 수준의 향상이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 후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분들은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분들에서 그러면 수술 후에 정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면 그러면 신체 활동도 더 좋아질 수가 있을까? 이런 내용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요, 이 표가 좀 어려운 내용이라 이걸 다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 왼쪽에 여러 가지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은 수술 전에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우울한 감정이나 걱정, 불안함, 그리고 통증, 과대 해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각각의 항목으로 점수해서 평가를 한 거예요. 총 292명의 환자분들께 평가를 했고, 그 결과 수술 전에 상당한 정도로 이렇게 우울함이나 걱정, 통증, 과대 해석과 관련된 점수가 평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술 후에 다시 평가를 해봤더니 수술 전에 비해서 정서적인 상태의 점수가 상당히 낮아졌다. 그 얘기는 정서적인 상태가 좀 더 안정적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신체 활동이 좋아지니까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 즉 아까 보셨던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논문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항상 통계를 돌려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맨 오른쪽에 0.0001보다 낮다라고 하는 저 P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니까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에 이런 우울함이나 걱정, 통증 과대 해석과 관련된 감정적인 안정 상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논문의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걸 그림으로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술 전에 상당한 정도로 건강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감정 상태가 있었던 분들이 수술 후에 상당히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나니까 그만큼 신체 활동도 확 늘어난다라는 거죠.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신체 활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수술해서 건강해 마음이 정서적으로 안정됐다는 게 아니라 수술과 관련 없이도 마음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니까 수술 전에 비해서 활동량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건강과 관련된 협회, 이거는 지금 딱 보시다시피 하버드 건강과 관련된 이 캠페인인데요. 하버드 의대에서 나오는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인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가 항상 캠페인처럼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건강해야 그 몸이 건강해진다. 또 신체가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해진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라 서로 간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논문에서는 마음이 건강해지면 그만큼 신체 활동도 또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또 인공관절 수술 후 만족도나
활동 수준에 따라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께 말씀드릴 때 통증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럴 때 가끔씩 그렇게 여쭤봅니다. 환자분 혹시 요새 좀 다른 스트레스 별로 없으세요? 요새 좀 열받거나 아니면 좀 괴롭거나 하는 일 없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 통증이라는 이런 민감한 마음의 상태는, 이런 몸의 상태는 주변 스트레스의 영향을 아주 밀접하게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도 몸을 건강하게 하고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꼭 스트레스가 무조건 없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활동 능력은 떨어지지만 가장 최상의 활동을 낼 수 있는 정도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된다는 그래프죠.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음악을 아주 해맑은 웃음으로 듣고 있으면서 하지만은 이 내용을 해석해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도 활동 능력도 떨어지고 소위 퍼포먼스가 떨어져서 생산 능력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잖아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요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 소개해드린 논문을 다시 한번 더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전에 통증 때문에 관절이 완전히 망가져서 통증 때문에도 그렇고 원래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졌던 분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면 좋아지긴 해요. 수술 전에 통증도 좋아지고 활동도 개선이 되니까 좋아지긴 하는데 이 정서적인 스트레스나 불안함, 스트레스, 그 통증과 관련된 이 통증 과대 해석과 관련된 점수가 여전히 나쁘게 되면 좋아지긴 했지만 좀 그래도 뭐가 안 좋아요. 늘 좀 불편하고 뭔가 안 좋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떠한 노력으로 본인 스스로 노력하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나 이런 사회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확 떨어지고 그런 불안함이나 걱정도 많이 사라지게 되면 이 논문에서 해석하는 바와 같이 걱정과 불안이 좋아지면서 몸도 훨씬 좋아지고 활동 능력도 훨씬 좋아졌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사들도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고통을 줄여드리고 신체 활동도 아프시기 전과 같은 정도로 회복시켜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만 뭔가 불편하고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불안함이나 걱정들 이런 것들은 다른 노력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그만큼 이렇게 몸도 건강해지고 스스로의 만족도도 훨씬 좋아져서 아주 건강한 신체 활동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건강한 신체 활동, 건강한 정신 활동 이렇게 모두 갖춰서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